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꽤 괜찮게 오르는데 유독 미국 건강보험이나 제약 관련 주식들은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쪽만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나,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료들을 보니까 핵심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 이 가능성이랑 이게 미칠 파장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최대 80%까지 약값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시장이 좀 긴장할 만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상황의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보면요. 나스닥은 거의 뭐 예전 고점 근처까지 갔는데 왜 건강보험하고 제약주만 이러는 걸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시장은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값을 건드릴 수 있다. 특히 그 행정명령이라는 걸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약가 협상 얘기가 뭐 이번이 완전 처음은 아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러니까 2023년에도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밑으로 묶으라는 발표가 있었고, 실제로 일라일릴리 같은 회사가 가격을 확 한 70% 내린 적도 있었고요. 아, 그랬었죠. 인슐린. 네. 근데 그건 딱 인슐린 하나에 대한 거였죠.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훨씬 더 뭐랄까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행정명령이라는 방식, 이게 의회 안 거치고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 행정명령이 그렇게 파급력이 클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미국 약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겠죠? 아니, 유럽보다 4배가 비싸다니 이게 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PBM이라는 존재가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PBM, Pharmacy Benefit Managers. 이 PBM들이 사실상 미국 약값 구조의 그 숨겨진 키 같은 거예요.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약사들이랑 약값을 얼마로 할지, 또 어떤 약을 쓸지, 이걸 이제 1차로 협상하는 민간 업체들이거든요. 약간 문지기 같다고 할까요? 문직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PBM들이 특정 병에는 어떤 약을 우선 써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게 또 병원 처방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병원 처방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복잡한 관계가 생기는데 보험사는 당연히 수수료 싸게 부르는 PBM이랑 계약하고 싶어 하고 제약사는 또 자기네 약이 그 PBM 목록에 잘 올라가도록 로비 같은 걸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원래 제약사가 정한 약값에다가 보험사가 나중에 환자나 약국에 돌려주는 돈, 그 환급금, 그리고 PBM 수수료까지 다 붙으니까 약값이 그냥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PBM이라는 중간 관리자 때문에 약값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거군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로 약가이나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제일 크게 영향받을까요? 제약사일까요? 보험사일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뭐 일라일릴리나 화이자 같은 제약사도 당연히 영향은 받겠지만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나 시그나 같은 건강보험사들이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많아요. 아, 보험사들이요? 왜 그렇죠? 환급금 액수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환급금 부분이 약값을 잡기 위해서 좀 건드리기 쉬운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값을 내리려는 방향은 어느 정도 보이는데 그 칼날이 보험사의 수익 모델을 바로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자료들 중에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사들이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길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정책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들이 미국 의료 서비스의 그 중심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당신께서 이 정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주가 오르내림 그 너머에 있는 거죠. 정책 변화라는 게 특정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약점, 예를 들면 PBM 같은 거요. 그런 약점과 동시에 또 강점,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강점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특히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그 PBM의 영향력, 이건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최근 미국 건강보험이랑 제약주가 좀 부진한 건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지도 모르는 광범위한 약가 인하 정책, 특히 PBM이라는 그 복잡한 유통구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건강보험사들의 수익 모델이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PBM과 보험사 중심의 시스템을 과연 행정명령이라는 그 도구 하나만으로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살짝 언급된 것처럼 뭐 강력한 로비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가진 어떤 관성 같은 그런 현실적인 벽은 없을까요? 혹시 또 예상치 못한 다른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좀 더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